우리가 덜 줘서 어머님들이 잘. 이번에 엄마 환갑 여행으로 후쿠오카에 렌트카 여행 다녀왔어요. 짐은 보조 배터리랑 동전 넣을 약통이랑 소스카드 기본적으로 챙겨갔습니다. 그리고 렌트카 환풍기구에 달아놓은 핸드폰 거치대도 챙겨갔습니다. 구글 지도를 보면서 가야 돼서 필수로 가져가야 돼요. 이번엔 환갑 여행이기 때문에 장기 주차장에 주차 안 하고 발렛을 맡겼어요. 발렛은 추가로 2만원이 드는데 공항 주차장에 바로 대면 되고 난폭 운전 안 한다고 하니까 안심하고 주차했습니다. 제가 7시 30분 비행기여서 공항에 좀 일찍 도착한 편인데도 사람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스마트 패스도 해갔는데 스마트 패스 전용줄이 없어서 전혀 쓸모가 없더라고요. 출국장 지나서 면세 코너에 갔는데요. 이른 시간이라 그런지 문 연대도 별로 없네요. 출발할 때는 티웨이를 타고 가서 트레인 타러 갔습니다. 아침 해 뜨는 거 보면서 비행기 기다렸어요. 이번 후쿠오카 여행은 숙소마다 세탁기가 다 있어서 잠옷 한 벌이랑 외출복 한 벌만 챙겨갔어요. 그래서 캐리어 반밖에 안 채워져서 나머지 반은 돈키호테 쇼핑으로 채울 생각입니다. 1시간 10분 만에 구마모토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공항 도착해가지고 입국 수속을 했는데요. 이지치펜에서 QR을 다 받아왔는데 가족 3명은 다 됐는데 2명이 안 되더라고요. 간혹 QR이 안 되는 경우도 있나 보네요. 지저치 입국 수속을 끝내고 도착하자마자 있는 세븐일레븐 ATM에서 현금을 뽑았습니다. 소스카드로 수수료 없이 바로 인출이 가능하니까 너무 편하고 좋더라고요. 웬만하면 다 카드로 결제할 거지만 로컬 투어도 가기 때문에 5만엔 정도만 일단 출금했습니다. 부족하면 다음 세븐일레븐 ATM에서 출금하면 되니까 조금만 뽑았어요. 그리고 세븐일레븐에서 아소산까지 가는 길에 간단하게 마실 이 유명한 녹차랑 탄산이 엄청나게 들어있는 레몬 탄산수도 샀습니다. 디저트는 요즘 핫한 모찌 크레이프라는 크레이프 안에 푸딩이랑 크림이 들어있는 거랑 슈크림빵을 샀습니다. 이게 진짜 맛있다고 하네요. 이제 간식도 샀겠다 렌터카를 찾으러 가고 있는데요. 일본에서 렌터카를 처음 빌려보는데 운전이 반대라서 걱정을 좀 했지만 미리 운전 공부를 열심히 해가서 크게 걱정은 없었어요. 공항에 있는 버짓 렌터카 접수 코너에서 접수하고 셔틀 타고 3분 정도 가서 렌터카 결제를 하고 차를 빌릴 예정입니다. 차는 원래 아빠도 같이 갔으면 토요타 알파드를 빌리려고 했는데 이번에 엄마만 가게 돼가지고 7인승짜리 차를 빌렸습니다. 일단 셔틀 타고 이동합니다. 제가 도착하기 전날까지 비가 왔다는데 도착하니까 날씨가 좋아서 너무 좋더라고요. 엄마도 이번이 첫 일본인데 만족하면 좋겠네요. 기다리는 동안 곧 구마모토 관광 가이드북도 한번 살펴봤고요. 국제 운전 면허증이랑 한국 면허증 준비하면 됩니다. 렌터카 예약은 일본 사이트에서 번역을 돌려서 예약하면 더 저렴하게 예약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여러 가지 차량 임차 동의서랑 안내 주의사항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결제를 하면은 렌터카 빌리기 완료입니다. 태블릿으로 보여주는 주의사항은 다 사진을 찍으라고 하더라고요. 저희는 풀보장으로 렌터카 예약을 했는데 ETC 카드 포함하는 거를 깜빡해가지고 330엔 더 내고 ETC 카드도 추가했습니다. ETC 카드를 추가해야 고속도로에서 우리나라 하이패스 같이 편하게 통과할 수 있어요. 저희는 5명이어서 맨 뒷자리 의자 하나를 접어주셨습니다. 여기에 짐을 넣고 돌아다닐 생각이에요. 맨날 타던 조수석이 아니라 반대쪽으로 타니까 느낌이 좀 새롭더라고요. 출하기 전에 사이드 브레이크 해제하고 구글 지도용 핸드폰 거치대 설치하고 오른쪽 어깨 중앙선 인지한 다음에 출발했습니다. 한국이랑 다르게 우회전은 크게 하고 좌회전은 작게 합니다. 일본이 날씨가 따뜻할 줄 알았는데 은근히 바람이 많이 불고 춥더라고요. 제가 도착하기 전에는 일본 날씨가 20도 정도였는데 제가 도착하고 나서는 갑자기 추워져서 10도 밑으로 떨어졌더라고요. 날씨에 대한 준비도 좀 철저하게 해야 된다는 거를 깨달았습니다. 일본 렌터카 여행하면서 여러 가지 꿀팁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 고속도로 IC 입구가 왼쪽에 있을지 오른쪽에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구글 맵을 주시해야 돼요. 그리고 왼쪽으로 나갑니다. 오른쪽으로 나가면 역주행이에요. 웬만하면 좌회전으로 나가는 게 시간이 덜 걸립니다. 그리고 차량 속도 제한이 고속도로 탈 때 70, 80 이렇게 찍히는데 일본 차들이 다 120으로 다니더라고요. 그래서 눈치껏 같은 속도로 달리면 됩니다. 그리고 우회전이 비보인데 양보를 못 받으면 영원히 못 갈 수도 있어요. 그럴 때 신호를 보고 왼쪽부터 직좌우인데 우회전 세 번째 신호 켜지면 우회전만 할 수 있는 신호라서 그때 안심하고 가면 됩니다. 그리고 좌회전 신호는 초록불 켜졌을 때 가면 되는데요.
횡단보도랑 동시 신호일 때가 많아서 보행자를 치지 않도록 조심해야 돼요. 이제 환갑여행 첫 번째 여행지인 아소산에 도착했습니다. 아소산은 활화산이라 화산 활동이 활발하거나 유독가스가 많은 날에는 접근이 불가하기 때문에 접근이 가능한지 알려주는 사이트를 확인하고 가면 좋아요. 사이트 주소는 설명 더보기란에 적어놨습니다. 아소산 높이는 1500m 정도 되고요. 정상에서 보는 풍경이 진짜 절경이라 구마모토 아소산은 진짜 완전 추천하는 관광지입니다. 저희 엄마도 아소산이 1등으로 좋았다고 하더라고요. 아소산 올라가는 입구에서 입장료를 받고 있는데요. 저희 차는 1000엔을 지불했습니다. 아소산이 화산가스가 나오기 때문에 갑자기 화구 견학을 규제할 수 있다고 하네요. 유황 냄새가 나기 때문에 마스크를 챙겨오면 좋습니다. 여기가 진짜 광활한데 이게 카메라에 다 안 담기더라고요. 산도 되게 웅장하고 아름다워서 비현실적인 느낌이 강했어요. 여기 살면은 시력은 진짜 좋아질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에 움집 같은 게 있는데 이게 약간 대피소인 것 같더라고요. 엄청 튼튼한 콘크리트로 지어놨더라고요. 바람이 진짜 많이 불어서 여기서 잠깐 바람을 피하는 것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여기 풍경이 진짜 비현실적이어서 외계에 온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화성이 이런 느낌일까요? 우리나라에서는 볼 수가 없는 산입니다. 정말 이국적이더라고요. 제가 예전에도 후쿠오카에 온 적이 있었는데 구마모토엔 오지 않았어가지고 후쿠오카 여행 계획 중이라면 렌터카나 일일 버스 투어 신청해서 아소산은 꼭 와보시길 추천드려요. 진짜 너무 멋있답니다. 날씨도 진짜 너무 좋아서 저 멀리까지 다 보이더라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정상에서 아래를 한번 내려다 볼 생각입니다. 분화구에서는 화산가스가 계속 나오고 있네요. 사람들이 다 개미처럼 보여요. 이게 어느 정도의 웅장함인지 가늠이 좀 되시나요? 진짜 너무 멋있었습니다. 머리 위에서 계속 헬기가 날아다니고 있었는데요. 여기가 분화구 헬기 투어도 있더라고요. 근데 3분에 10만 원인가? 그래가지고 너무 비싸서 타지는 않았습니다. 헬기 투어도 참 재밌는 경험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드넓은 초원이 펼쳐진 구사센리는 풀이 천리까지 뻗어 있다는 의미인데요. 말똥을 밟을 수도 있다고 하네요. 이제 아소산 일정을 마무리하고 점심을 먹으러 갑니다. 점심은 구마모토의 향토 음식인 산적밥을 먹으러 갈 거예요. 아소산에서 내려가는 풍경도 이렇게 멋있더라고요. 저 멀리에 보이는 산이 일정한 높이로 솟아있는 게 되게 신기했어요. 구마모토 여행하면서 든 생각인데요. 제가 4개월 전에 도쿄에 다녀왔는데 후지산 빼고는 구마모토가 훨씬 저는 좋더라고요. 아무래도 저는 자연 환경을 좋아하는 사람인가 봅니다. 점심은 일본 향토 요리를 먹을 수 있는 타카나메시에 왔는데요. 주차장이 진짜 넓더라고요. 자극적이지 않고 건강한 맛을 추구하는 곳이에요. 여기가 일본 타베로그 살펴보니까 3.5점 정도 되더라고요. 일본 타베로그에서 3.5점이 넘으면 맛집이라고 합니다. 맨 처음으로 나온 갓절임이 엄청 짭조름하고 맛있더라고요. 메뉴는 소고기 우동이랑 된장 수제비 정식이 맛있다고 하더라고요. 양이 많아서 세트 3개랑 단품 2개 주문했습니다. 이 갓절임이 진짜 맛있어요. 자리는 이렇게 신발 벗고 들어가서 앉는 자리랑 테이블 자리가 있어요. 맨 처음으로 소고기 우동이 나왔는데요. 이게 진짜 별미더라고요. 우동면이 엄청 쫄깃하고 맛있어요. 된장 수제비 정식이랑 산적밥도 나왔는데요. 된장 수제비 정식은 생강맛이 조금 강했지만 된장국에다가 수제비 넣은 것처럼 맛있었어요. 가른 무에다가 가스오부시 올린 이런 것도 나오고요. 토로로도 나왔어요. 토로로는 일본산 참마로 만든 거라고 하네요. 이 산적밥은 각종 나물로 비빈 밥인데 진짜 맛있었고요. 곱창 정식에 나온 곱창은 호불호가 많이 갈릴 맛이에요. 저는 추천하지 않습니다. 계산을 하려고 보니까 갓을 팔고 있더라고요. 맛집답게 사인도 있었고요. 진짜 만족스러운 점심이었습니다. 점심 먹고 마지막으로 아소산 대감봉에서 기념사진 여러 장 찍고 다음으로는 폭포를 보러 갈 생각입니다. 여기 폭포도 진짜 멋있다고 하더라고요. 입장료는 1인당 300엔이에요. 높이 9m, 넓이 20m로 꽤 큰 폭포이기 때문에 렌트를 했다면 꼭 방문해야 되는 장소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입장권을 사고 계단으로 내려오면은 폭포 소리가 계속 들리는데요. 폭포 안쪽으로도 길이 나 있기 때문에 폭포 안쪽으로 들어가면 폭포 소리를 더 크게 들을 수가 있어요. 물줄기가 정말 시원해 보이죠? 여기서 계속 멍 때리면은 마음속의 번뇌를 정화할 수 있을 것 같은 신비로움과 아름다움을 지닌 곳입니다. 폭포를 뒤로 하고 올라오면 기념품 파는 곳이 있는데요.
직접 만든 듯한 안장종지랑 접시가 되게 저렴하더라고요. 기념으로 사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구마모토 캐릭터 자석 같은 걸 사고 싶었는데 없더라고요. 이제 구마모토를 뒤로 하고 1시간 정도 이동해서 유후인에 도착했습니다. 유후인에서는 에어비앤비로 진짜 멋있는 온천 달린 독채를 빌렸는데요. 다음 편에 나오니까 구마모토 일정을 끝내고 유후인에 왔습니다. 유후인에 도착을 하니까 고즈넉한 분위기에 옛 정취가 물씬 느껴지는 분위기예요. 숙소에 체크인하기 전에 야식이랑 다음날 아침에 먹을 조식을 사러 갔습니다. 이온마트가 유후인에서 가장 큰 마트라서 이것저것 안 파는 게 없고 가격이 좀 저렴하다고 하네요. 일단 저녁에 소고기를 먹을 예정이라 소화에 도움이 되는 과일 샀습니다. 그리고 이런 치즈케이크 같은 거 구경을 하고요. 많이 먹으려면 소화를 빨리 시켜야 되기 때문에 이 껌도 샀습니다.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이로하스 복숭아 맛도 2개 샀고요. 그리고 제가 푸딩은 안 좋아하는데 지난번 도쿄 여행에서 오하요 푸딩을 먹어보고 너무 맛있어서 우유 맛이 아주 진한 오하요 푸딩도 샀습니다. 그리고 빵 코너도 구경을 했는데요. 일본 빵이 한국 빵에 비해서 진짜 저렴하더라고요. 거의 반값 수준인데 맛은 5배 이상 맛있어요. 그리고 뭔가 건강해 보이는 음료도 샀고요. 소갈비도 400엔밖에 안 해서 하나 사려고 집어봤습니다. 이때 도착한 시간이 딱 마감 세일하기 직전이라 이미 저렴한데 더 저렴하게 살 수가 있더라고요. 이 튀김 모듬도 20% 할인이 붙어 있어서 하나 샀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먹었는데 맛있었던 니신 시푸드 컵라면도 하나 샀고요. 작게 포장된 프루츠 산도도 골랐습니다. 계산을 하니까 이렇게 많이 샀는데 전부 다 해서 8,000엔 정도밖에 안 하더라고요. 빠르게 무인 결제하고 숙소에 도착을 했습니다. 5명이서 토요일, 일요일 1박 숙박하는데 43만 2천원밖에 안 한 온천이 달린 독채 일본 전통 가옥입니다. 사전 체크인을 하고 집주인이 집 비밀번호를 알려주면 이렇게 비번을 치고 들어갈 수가 있는데요. 집이 진짜 너무 예쁘더라고요. 일일 부잣집 체험하는 느낌이었습니다. 여기에 20명까지 숙박이 가능하다고 하네요. 방은 기본적으로 다다미 방인데요. 1층에 있는 방 중 한쪽은 침대가 2개가 있었고요. 사이즈도 되게 넓어가지고 떼굴떼굴 굴러다닐 수 있어요. 그리고 맞은편 방은 이불이 4개가 깔려 있더라고요. 완전 전통적인 느낌의 방이죠. 정말 저렴하게 숙박을 예약했는데 이렇게 좋은 방이라니 너무 행복했습니다. 일정을 끝내고 옷을 세탁할 세탁기도 있었고요. 옆으로 문을 열면은 목욕탕이 있습니다. 목욕탕에도 온천수가 계속 흐르고 있어서 김이 모락모락 나는 뜨거운 온천수에 몸을 담글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샴푸, 바디워시는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맞은편 문을 열고 나가면 프라이빗한 온천이 나옵니다. 5명이서 둘러앉기 딱 좋은 크기의 온천이어서 발 담그고 도란도란 얘기해도 재밌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으로는 거실 겸 주방인데요. 커다란 TV가 있었고 많은 사람이 앉을 수 있는 소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인 체크인 기계에서 체크인하고 2층도 올라가 봤어요. 2층 계단은 조금 미끄러워서 되게 조심조심 올라갔어요. 2층에도 방이 2개가 있는데 그중 첫 번째 방은 혼자서 사용할 수 있는 침대방이 하나 있습니다. 여긴 방이 좁아가지고 난방 효율이 좋더라고요. 침대도 거의 퀸 사이즈였어요. 그리고 옆방도 침대가 2개나 있었습니다. 여기에는 TV도 있네요. 짐 풀고 집 구경을 마치고 이제 마을 구경을 하면서 와규를 먹으러 갈 건데요. 와규 먹으러 가기 전에 숙소 근처에 길린 호수가 있어가지고 길린 호수 구경도 잠깐 갔습니다. 길린 호수는 저희 숙소에서 5분 정도밖에 안 걸렸어요. 저녁이라 날씨가 좀 흐린데요. 여기가 디저트 맛집이 있는데 정면에 보이는 불 켜진 커다란 집이 디저트 맛집 가게예요. 마침 도착한 시간이 해가 지고 있는 시간이어서 갬성 불빛을 더하고 있네요. 가만히 앉아서 구경하기엔 너무 추워가지고 길린 호수에서 사진 한 방 찍고 소고기 먹으러 갑니다. 앞에 보이는 집이 저희가 하루 머문 일본의 전통 가옥입니다. 진짜 에어비앤비로 잘 빌렸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유후인 메인 거리에 있는 소고기집까지 차 타고 가기에는 조금 애매해서 걸어서 가고 있는데요. 20분 정도 걸린다고 하네요. 거리가 정말 예쁘죠? 사람도 없어서 되게 좋더라고요. 감성적인 불빛이 켜진 집들을 구경을 하면서
걷다 보니까 금방 유후인 메인 거리가 등장했습니다. 원래 여기에 사람으로 꽉 차는데 저녁 시간이라 그런지 가게들도 문을 닫았고 사람도 없어요. 걷다 보니까 금방 저녁으로 먹을 와사쿠라는 와규집에 도착을 했는데요. 여기가 평점이 되게 높더라고요. 1시간 기다려야 화로 자리가 난다고 해서 오후 8시까지 시간을 때워야 됩니다. 건너편에 로손 편의점이 있길래 로손 편의점 구경을 하러 갔어요. 여기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치킨 하나 사고요. 시간이 많이 남아서 문화체험도 하러 갔습니다. 일본은 빠찡코가 정말 마을마다 다 있는 것 같아요. 여기는 게임 기계가 전부 이거더라고요. 어떻게 게임을 하고 맞추긴 맞췄는데 돈은 어떻게 버는 건지 잘 모르겠어가지고 대충 10,000원 날리고 나왔습니다. 도박까지 했는데도 시간이 남아서 아까 장본 마트 위에 있는 다이소 구경을 하러 왔는데요. 날씨가 진짜 너무 추워가지고 털모자를 하나 샀어요. 그리고 다이소 구경을 했는데 한국 다이소랑 크게 다른 건 없었는데 일본 식기들이 많더라고요. 이 계란찜 넣어 먹을 수 있는 그릇이 150엔밖에 안 하더라고요. 이건 좀 사고 싶었습니다. 다이소 구경 끝내고 마트 구경도 왔는데요. 애니메이션에서 보던 무랑 오이도 보고 제가 좋아하는 알포트 빈츠 고급 버전 과자도 구경하고 하다 보니 드디어 와사쿠에 입장을 했습니다. 이렇게 기본적으로 고기를 찍어 먹을 소스가 3가지가 나오고요. 김치랑 소금이랑 야채도 나왔어요. 이제 화로에다가 고기를 구울 건데요. 1인당 4,000엔짜리 사장님 추천 메뉴인데 갈비랑 등심이랑 여러가지 먹음직스러워 보이는 소고기가 한가득이었습니다. 오후 8시까지 쫄쫄 굶었더니 너무 배고파가지고 다들 고기 굽고 난리가 났습니다. 여기 밥도 진짜 맛있더라고요. 소고기에 소금 한번 찍어가지고 갓 지은 듯한 고슬고슬한 밥에다가 얹어서 먹어도 맛있고 양념에 찍어도 진짜 맛있더라고요. 소고기가 어찌나 부드럽던지 입에 넣자마자 사라져버렸어요. 이제 다시 숙소에 돌아와서 아까 마트에서 산 디저트를 먹으려고 하는데요. 배가 불러도 디저트 배는 따로 있으니까 야무지게 먹었습니다. 이 후르츠 산두도 맛있고 특히 롤케이크가 진짜 맛있더라고요. 크림인지 빵인지 구분이 안 갈 정도로 빵이랑 크림 다 부드러웠습니다. 온천이 밤이 되니까 더 예쁘더라고요. 오늘 입었던 옷을 빨래를 하고요. 하루를 마무리해봅니다. 다음날 새벽이 돼서 다시 온천에 나가봤어요. 아침 6시에 눈이 일찍 떠져가지고 온천에 발도 담가보고 집 활용을 제대로 했습니다. 이 온천수에 몸을 담그니까 피부가 되게 부드러워지더라고요. 건조했던 피부가 되게 맨들맨들해졌습니다. 얼마나 좋으면 날벌레들도 온천하러 들어온다고 하네요. 방에서 보는 창밖 풍경도 구경을 하고요. 엄마도 아침에 온천에 들어간다고 해가지고 온천에서 사진도 여러 장 찍었습니다. 온천도 하다 보니까 시간이 7시 정도 돼가지고 전날 마트에서 사온 음식들을 데웠는데요. 사람 수에 맞게 분배를 하고 음식을 데운 다음에 아직 안 일어난 사람들 깨웠습니다. 날씨가 추워서 그런지 열심히 데웠는데 금방 차가워지더라고요. 너구리랑 니신 시푸드랑 육개장이랑 초밥이랑 오이절임이랑 샐러드랑 분배해놓은 마트 즉석식품 맛있게 먹고 아침에 길린 호수에 갔는데 날씨가 엄청 맑아졌더라고요. 전날 저녁에는 조금 흐렸는데 아침에 오니까 이렇게 맑아가지고 기분이 되게 좋았습니다. 엄청 두꺼운 나무 있길래 엄마 사진 찍고 10시에 에어비앤비 체크아웃 완료했습니다. 이제 유인 메인 시내에 주차를 하고 유인 관광을 하러 가는데요. 마지막으로 하루 묵었던 일본 전통 가옥의 에어비앤비 건물 한번 눈에 담아두고 주차장에 왔습니다. 일본 주차장은 이렇게 차가 들어가면 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이런 게 위로 올라온다고 하네요. 주차비를 내면은 다시 내려간다고 합니다. 날씨가 정말 맑고 유타케 구경을 하면서 이제 다양한 길거리 음식을 사 먹으려고 하는데요. 제일 먼저 고로케 대회에서 상을 받았다는 금상 고로케를 먹었는데 생각보다 평범하더라고요. 여기는 동구리노 몰이라고 지브리 캐릭터 굿즈를 판매하는 곳인데요. 되게 아기자기하게 꾸며놔가지고 구경도 하고 기념품을 사면 좋은 곳입니다. 중간중간 동물도 있어서 밥을 주는 체험도 할 수 있어요. 상점들은 되게 협소해가지고 아기자기한 느낌을 더 받을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많아서 그렇지 사람이 없을 때는 사진 찍어도 되게 잘 나올 것 같아요. 엄청 귀염뽀짝한 도시락 통도 있었고요. 여러가지 귀여운 것들이랑 아이용 앞치마도 있었습니다. 도시락 가방도 귀여운 게 되게 많더라고요. 그리고 이 캐릭터는 잘 모르겠는데 애벌레 굿즈도 있었습니다. 달걀 모양의 천연석도 있었고 이것저것 구경하니까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봤던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에서 상품을 사야지 화장실에 갈 수 있더라고요. 영수증 보여주고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가지 무민 굿즈들도 되게 많았어요. 그리고 귀여운 인형들도 많았는데 저는 이 인형이 마음에 들었는데 좀 비싸더라고요. 3,000원 정도?
구경을 마치고 가게에서 나왔는데 뽑기가 있더라고요. 도비가 뽑기통 안에 갇혀있길래 제가 자유를 선사해 주려고 하나 뽑았습니다. 뭐가 나올지 기대가 됐는데 무난한 도비가 나왔네요. 퀄리티가 꽤나 괜찮더라고요. 자유가 없이 갇혀있는 사냥도 있었는데 사람들이 당근을 주는데 허공에서 하는 모습이 되게 불쌍하더라고요. 방금 전까지 갇혀있던 도비도 측은하게 바라봤습니다. 꽃 앞에서 사진도 찍고 여기저기 구경을 하다가 동굴이는 머리 밖으로 나왔는데 멀리 보이는 유우타케가 진짜 멋있더라고요. 도비도 감동받았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플로럴 빌리지에 왔는데요. 여기에도 아기자기한 소품들을 많이 팔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유리 제품들도 되게 많았고요. 되게 정교하게 만들어졌더라고요. 귀엽고 섬세하게 만들어졌더라고요. 유리 그릇들이 되게 예뻐가지고 사고 싶었는데 딱히 쓰진 않을 것 같아서 사지 않았습니다. 구경하다가 도비가 서 있으면 딱 맞을 듯한 발판 하나 샀고요. 그리고 집사들이 오면은 환장한다는 네코야시키에 왔습니다. 여기는 고양이 관련 제품들을 파는 곳인데요. 고양이 좋아하는 사람들은 진짜 눈을 못 뗄 것 같더라고요. 되게 귀여운 제품들이 많았습니다. 여기 BGM도 다 고양이들이 부른 노래예요. 여기 건너편에 강아지 컨셉도 있었는데 강아지 쪽은 가진 않았어요. 이제 나와서 길거리 음식을 사 먹었는데요. 야키토리를 하나 사 먹었습니다. 여기 새우랑 닭꼬치를 사 먹었는데 되게 짭조름하고 맛있더라고요. 그리고 목말라서 100% 오렌지 주스를 사 먹었는데 주문하고 살짝 후회했습니다. 오렌지를 파서 그 안에 과즙을 좀 넣어주더라고요. 양이 진짜 적어요. 이제 벚꽃을 구경을 하면서 유후인 거리를 천천히 살펴봤는데요. 여기저기 예쁘게 꾸며놓은 데가 많아서 사진 찍기 좋아 보였어요. 벚꽃이 진짜 예쁘더라고요. 제가 3일차에 후쿠오카 성터에서 열리는 벚꽃 축제도 갔는데 그 편도 되게 예쁘니까 기대해주세요. 한 점심쯤 되니까 유후인에 사람이 가득 찼더라고요. 거의 명동거리 수준이었습니다. 기념품 가게에서 냉장고에 붙여둘 자석 하나 샀고요. 계속 길 걸으면서 거리 구경을 하고 슬슬 허리가 좀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저기 구경을 하다가 사진 몇 장 더 찍고 자판기에서 따뜻한 녹차 하나 샀습니다. 여기는 독일식 치즈케이크를 판매한다는 미르히라고 하는데요. 어찌나 맛집인지 줄이 되게 길게 서 있더라고요. 한 30분 기다려서 말차 세트 하나 샀습니다. 그리고 기다리다가 붕어빵 같은 거를 판매하고 있길래 하나 사 먹어봤는데 생각보다 되게 별로더라고요. 안 사 먹어도 되는 맛이었어요. 이제 유후인 관광을 끝내고 주차장으로 돌아가는 길에 아까 사 먹은 오렌지 주스 판매하는 곳을 봤는데 그새 많이 팔렸더라고요. 주차는 한 2시간 정도밖에 안 했는데 요금이 2만 원 정도 나와서 깜짝 놀랐습니다. 관광객이 많은 만큼 가격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비싼 주차 요금에 한번 당황을 해서 그런지 길거리에 있는 다른 주차 요금도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이제 점심을 먹으러 가는데요. 유후인 근처에 있는 맛집인데 여기도 평점이 되게 좋더라고요. 아마미차야라는 곳인데요. 전형적인 일본식 가정식을 판매하는 곳이에요. 웨이팅은 앞에 3팀 정도 있어서 한 20분 정도 기다렸습니다. 여기에 유자 와사비랑 이것저것 소품들도 판매하고 있었어요. 기다리다 보니까 금방 자리 안내를 받아서 들어갔는데요. 자리에 젓가락이랑 물이랑 키오스크랑 있었습니다. 키오스크로 먹고 싶은 메뉴를 정해서 주문을 하면 되는 방식이라 되게 간편하고 좋았어요. 푸르사토 정식이랑 두부 정식이랑 카레 주문했습니다. 가격도 그렇게 비싸지 않고 괜찮더라고요. 음식도 되게 정갈하게 잘 나옵니다. 이거는 된장 수제비인데 쫄깃하고 맛있어요. 카레도 안에 재료들이 다 갈려있는데 엄청 맛있더라고요. 한국인이 좋아할 맛입니다. 같이 나온 오이절임도 되게 좋았고요. 너무 만족스러운 점심입니다. 아, 안 돼요. 자극하지 마세요. 오, 여기 뭐야? 아, 귀엽지. 아, 여기는 이제 여기다 주차해놓고 투어버스 타거나 네, 사파리 같이 다녀요. 또 가이드 지금 렌탈 페이. 독수리가 있어. 독수리가 날고 있어. 여기 사는 데가 지금 앞서도 엄청 지금 쫄았다 지금. 천천히 가요. 천천히. 엄청 쫄았어. 천천히 가자. 오, 뭐야. 뭐 있어? 도로에. 이도 되는. 우와 대박. 천천히 가자. 천천히 갈게. 우와 새끼 사슴 있어. 뒤에 차가 있어. 완전 새끼네? 인나 귀여워. 도로로 나왔는데? 우와. 우와. 아니야, 얘네는 지네 영역이야.
오. 이거는 수컷 시리즈. 오 여기 뭐야? 하이. 오. 밥 주니까. 빨리 내놔. 좀 철창에서 보는 건 좀. 그러니까 이게 나은데. 우리 가자. 갈까요? 그만 보고 가자. 어머님 가시죠. 뒤에 차지. 옆에 세워줘. 아니 아니야. 무서운데? 몸을 세워줘. 좀 떨어져. 아니야. 아니 붙어줘. 붙더라고요. 붙어줘. 자는 건 아닌 것 같아. 아, 안 돼요. 자극하지 마세요. 근데 양이랑 곰이랑 같이 놔도 되는 거야? 가자. 도망가. 어머님 쉴 때. 가까이 펴면 잡지 않거든요. 매도 나로. 자. 오, 싸운다. 찌릿 싸운다. 얘네들도 못 오면 안녕. 안녕. 그니까. 하면 안 되나? 저기로 못 가죠, 저희는. 위험해. 우리는 위험해. 소리들까지 날라오고 난리야. 목소리가- 야, 저걸 버스 탈만 하겠는데? 밥 주면 독수리가 뺏어 먹는 애. 엄청 가서 나 그렇게 왔어. 뭔가 둔해 보여. 운동을 잘 안 하는 것 같아. 뭐 줄 거 먹고 주는 밥 먹고 자라가지고. 간식 먹는다는 지 아, 고양이 같아. 사실상 태어났을 때부터 고양이로 자란 거니까. 일반 차 쪽은 오지도 않네. 그치? 와, 그렇게 생겼어. 우와 독수리 크다. 여기 좀 쟤는 키 밝어. 도둑도 그래. 형이 차 있잖아. 앉아. 관심 없어. 밥 안 주니까. 버스랑 같이 다니니까 애들이 버스만 보내. 나 안 보고. 거기서 먹을 거 주니까 이거 오는 거 나한테 끌려야 돼. 손님들. 아이고야. 한 입만. 저희 쪽으로 오는데요? 와봐. 아빠 덕자. 우리 앞으로 싸운다, 많이 싸운다. 지나갔어요. 이거 차 밑으로 들어가 막. 어디가 가고 있을까? 애가 멈춰 있는 거. 그러니까. 뭐요? 쳐다보질 않아. 쟤네들은 다 쳐다보고. 차에서 똥냄새 나는 거. 새끼들. 어린다. 호대고 받아 먹는 거죠. 저 차는 고양이. 지금 아무것도. 호대고 받아 먹는 거죠. 빠져서 먹네. 맛있겠다. 우와. 아 귀엽지. 밥차 온다, 밥차. 밥차. 아 차 와줘야 되니까 비켜주는 거. 아 사이로 오라고? 얼른 그렇네. 맞춰서. 여기 멈춰봐. 우리 딱 여기 쓰자. 들어온다. 들어와. 밥차 들어와. 아 밥차 들어오라고 비켜준 거네. 그렇지. 걔네들 다 하도 밥 경험을 줘. 해가지고. 미네랄 섭취. 광물질. 사슴은 어디에나 있네. 아, 어디서 나오니까 얘가 자꾸 길을 들이더라고. 쉽게 생겼어. 고양이 아니 호라. 사자도 추루 되게 좋아한다. 어떤 색깔 추루 짜주니까 엄청 잘 먹어. 얘가 백호. 그 아저씨가 아, 사자는 제일 끝이요? 뭐라. 정신은 호랑이가 좋아한다. 가만히 있어봐. 우와. 가만히 있어봐. 어머, 되게 귀여워. 어머. 마리야. 멋있다. 저 노경 아니야? 노경. 까시. 그 윤기. 이 정도면 윤기가 관리 잘해. 이게 쌍봉 낙타가 좀 희귀하대. 쌍봉 막타. 동물원에 저런 낙타는 없었던 것 같아요. 한국 동물. 오, 저 온다. 어때? 그러게. 뜨고 있는 거야? 나 괜찮지? 잘생겼지? 와, 우와. 겁나 못생겼네 이거. 곰돌이 털. 저기 좀 쟤는 왜 다리 벌리고 있어? 똥 싸려고 그러나? 준비 중. 아, 이미 싸고 있네. 분리불안증. 고생했어. 살아남았다. 와, 청 열어도 되지. 네. 잠깐만요. 안 될 수도 있어요. 일단 나가기 전까지. 묘인 일정을 마치고 백부의 아프리칸 사파리를 지나서 고쿠라 가기 전에 잠깐 들린
센부츠 종유 동굴에 가고 있습니다. 동굴 가는 길이 되게 험하더라고요. 조심조심 운전해서 동굴에 가고 있습니다. 여기 풍경도 진짜 대단하더라고요. 동굴 주차장에 주차를 하고 계단과 급경사의 길을 한참 내려가면은 드디어 동굴이 있습니다. 무릎이 안 좋으면은 좀 힘들 수 있는 코스입니다. 계속 이렇게 한참 내려가다 보면은 무릎이 살짝 시큰거릴 수 있는데 그때는 옆으로 내려가면 좀 괜찮더라고요. 우와, 경사가 진짜 미쳤다. 진짜 곡소리가 절로 나오는 내리막길이었습니다. 드디어 도착을 하고 동굴 입장권을 구매했는데요. 동굴에 계속 나아가면 수심이 무릎까지 찰 때가 있는데 그때 다시 돌아오라고 하더라고요. 동굴에 들어가면은 신발이 다 젖을 수 있기 때문에 양말을 벗고 여기서 제공하는 슬리퍼로 갈아 신으면 됩니다. 입구부터 자연의 위대함이 엄청 느껴지는데요. 머리를 조심해야겠더라고요. 들어가기 전에 슬리퍼 사진 찍고 냅다 들어갔습니다. 지금 정상 가야 되는데. 밖에는 한 10도 정도로 쌀쌀한 날씨였는데 동굴에 들어오니까 갑자기 후덥지근해지더라고요. 동굴이 거의 1년 내내 이 기온을 유지하기 때문에 여름에 오면 되게 시원할 것 같아요. 따뜻해진다. 동굴이 진짜 추천하는 관광지 중에 하나인데 렌트카가 없으면 오기가 좀 힘들어요. 안경 아래 이렇게 습기가 차면은 코팅이 벗겨져서 안 좋다고 하던데 어쩔 수 없죠. 계속 이렇게 앞으로 나아가다 보면은 점점 동굴 폭이 좁아지는데요. 여기서부터는 진짜 머리를 부딪히지 않게 집중해서 걸어야 돼요. 왜냐면 여기가 통신이 전혀 터지지 않아서 외부랑 소통할 수가 없습니다. 다치면 기어서 나와야 돼요. 동굴의 폭이 좁아지니까 뭔가 용의 뱃속에 들어온 듯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식도를 지나서 위로 가는 과정 같달까요? 여기 물이 진짜 차갑더라고요. 엄청 맑고 깨끗해가지고 마셔도 될 것 같은 물이었는데요. 얼음물에 발 담그는 듯한 느낌이랄까요? 여름에 오면은 좀 시원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차갑다 못해 아파가지고 금방 포기하고 나왔습니다. 여기저기서 비명 소리가 들리는데요. 도중에 발 빼고 쉴 수 있는 곳도 없어가지고 이 고통을 즐길 수 있다면 계속 나아가면 됩니다. 계속 나아가다 보면은 무릎도 잠기고 목도 잠기는 구간에 도달한다고 합니다. 물이 진짜 너무 차가워서 들어가기엔 무리입니다. 먼저 간 일행들 기다리면서 동굴 외벽 구경이나 했습니다. 두 분은 고난과 역경을 함께 해서 나가기로 했다. 여기가 고쿠라 가는 길에 있어가지고 잠깐 들은 동굴인데 되게 만족스러웠어요. 엄마도 여기가 아소산 다음으로 2등이라고 하네요. 다음 영상은 일본의 3대 야경 중에 하나인 사라쿠라 야마 전망대 영상을 올릴 생각입니다. 상신돈 느낌 나는 마을을 지나서 일본 3대 야경 중에 하나인 사라쿠라 야마 주차장에 도착했습니다. 100억 달러의 야경이라고도 하면서 기타 큐슈의 시가지와 간몬헤어 와카토 대결을 내려다볼 수 있다고 하네요. 주차장에서 올라가는 벚꽃이 되게 이뻐서 사라쿠라가 아니라 사쿠라 야마인 줄 알았습니다. 기타 큐슈의 야경은 어떨지 진짜 기대가 되네요. 자판기에서 슬로포카랑 케이블카 결제를 하는데요. 친절하게 직접 발권해 주시더라고요. 슬로포카 기다리는 동안 여기저기 둘러보면서 시간 보냈습니다. 여기 야하타역까지 가는 무료 셔틀버스 시간표도 있으니까 참고해 주세요. 이제 승차 시간이 다가와서 입구에 줄을 섰는데요. 가장 먼저 타면은 슬로포카에서 야경이 제일 잘 보이는 자리에 앉을 수 있어서 1등으로 타면 좋습니다. 本日は唐倉山ケーブルカーにご乗車誠に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슬로프카를 타고 올라가는 길도 천장이 다 유리여서 이렇게 야경을 보면서 천천히 올라갈 수 있습니다. 여기 일몰이 그렇게 멋있다고 하네요. 산이랑 바다랑 하늘의 조화가 야경의 아름다움을 결정할 것 같아요. 제가 간 날은 그래도 날씨가 꽤 맑아가지고 예쁘게 보였습니다. 특히 저 분홍 색깔 노을이 정말 예쁘더라고요. 이제 케이블카를 환승해서 타고 올라가는데요.
케이블카에서 보는 야경도 이렇게 예쁘더라고요. 뭔가 높은 건물이 없어서 더 예쁘달까요? 이제 사라쿠라 야마 정상에 도착했습니다. 여기는 해발 622m라고 하네요. 낮은 건물들의 불빛이 반짝반짝거리는 것이 아주 맑은 날에 강원도 산꼭대기에서 보는 별이 가득한 하늘 같더라고요. 슬슬 해가 완전히 지고 다시 케이블카 타고 밑으로 내려갔습니다. 야경도 이렇게 예쁘더라고요. 다시 슬로프카 타고 주차장으로 내려갑니다. 이제 고쿠라에 있는 숙소에 가는데요. 일본치고 굉장히 넓은 방에 저렴해서 추천하는 곳입니다. 다음 편에 자세히 담았으니까 다음 편도 기대해주세요. 그리고 정말 맛있는 모츠나베 맛집도 나옵니다. 후쿠오카에서 가장 유명한 모츠나베도 먹고 세븐일레븐에서 맛있다는 다양한 디저트랑 유인에서 산 미레이도 먹었습니다. 후쿠오카 근교 여행 이틀차에는 고쿠라에서 1박을 했는데요. 여기가 지금까지 일본에서 간 숙박시설 중에 저렴하면서도 방 크기가 정말 넓어서 쾌적하게 묵었던 곳이에요. 만약 근교 여행으로 고쿠라에 갈 일이 있으면 이 숙소는 정말 추천합니다. 5명이서 가서 2명, 3명 나눠서 스윗룸, 트리플룸 빌렸는데 스윗룸은 1박에 14만원 정도이고 트리플룸은 1박에 20만원 정도 했어요. 이제 숙소 체크인을 완료하고 후쿠오카에서 가장 맛있다는 모츠나베 맛집에 가고 있는데요. 하카타에도 지점이 있고 이 고쿠라에도 지점이 있는 곳인데 모츠나베 타슈라고 진짜 맛있다고 유명하더라고요. 정말 기대를 많이 하고 갔습니다. 여기가 예약도 되긴 하는데 저는 예약을 안 하고 가가지고 가보니까 웨이팅을 1시간 정도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고쿠라에 있는 돈키호테에 와서 구경 좀 하다가 시간 맞춰서 다시 타슈 모츠나베에 갔습니다. 웨이팅 시간이 되고도 한 10분 정도 더 기다린 다음에 프라이빗한 룸 자리를 안내받았는데요. 테이블 아래쪽으로 공간이 있어서 다리를 편하게 하고 먹을 수 있어요. 어떤 걸 주문할까 고민하다가 이왕 왔으니까 제일 비싼 거 주문하자 하고 사치 코스를 골랐는데 여기 말고기 육회가 포함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말고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없어서 한 단계 아래 등급인 엄선 코스로 주문했습니다. 기본 차는 갓절임 같은 거랑 명란이랑 오이절임이랑 삶은 곱창 같은 게 나오는데 여기에 유자 소스를 찍어 먹으니까 쫄깃쫄깃하고 맛있더라고요. 잡내도 하나도 없었습니다. 곧바로 된장 맛으로 주문한 모츠나베가 왔는데요. 제가 사실 곱창을 안 좋아해서 기대를 하나도 안 했는데 너무 맛있더라고요. 살면서 먹은 고깃국 중에 제일 맛있었어요. 여기 된장 맛이 제일 인기라고 하는데 한국인은 매운 된장인 타슈전고 시켜도 괜찮을 것 같아요. 밥도 말아서 먹었는데 정말 너무 맛있더라고요. 그리고 코스에 포함되어 있는 야채랑 곱창도 전골에 추가로 넣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짬뽕면 넣고 모츠나베 삶아 먹었는데 이것도 진짜 별미더라고요. 여기가 제한시간 2시간인데 1시간 20분 동안 정말 배부르게 맛있게 먹고 후식으로 땅콩 아이스크림이 들어간 모나카 같은 걸로 마무리했습니다. 이 아이스크림도 정말 맛있더라고요. 약간 뻥튀기에다가 아이스크림 넣어서 먹는 맛 같달까요? 후식으로 딱 좋았습니다. 저녁 배부르게 먹고 일본에서 야식으로 편의점 디저트는 빠질 수가 없죠. 몰아치는 여행 일정으로 피곤할 때 이 레몬 비타민 먹으면 다음날 다시 쌩쌩해져서 이것도 추천하는 제품입니다. 이것저것 맛있게 사 먹다 보니까 돈이 부족해져서 세븐일레븐 온 김에 만엔 더 출금했습니다. 디저트도 사고 돈도 뽑고 이제 다시 숙소로 돌아갑니다. 들어가자마자 바로 푸딩크림 크레이프 먹었는데 되게 부드러우면서도 쫀득해서 너무 맛있더라고요. 그리고 바로 빨래를 돌리러 1층으로 내려왔는데 빨래 돌리기 전에 드럼 세척도 따로 할 수 있어서 깔끔하니 좋더라고요. 어떤 코스로 빨래를 돌릴지 고민하다가 140분이 걸리는 600엔짜리는 너무 오래 걸려서 빨래 30분, 건조 30분 하려고 30분 400엔짜리로 빨래 돌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와가지고 또 유인에서 사온 미르이 치즈케이크랑 푸딩 먹었는데요. 이것도 진짜 맛집이라고 줄을 길게 서서 사왔어요. 그리고 세븐일레븐에서 산 290엔짜리 슈크림빵도 먹었는데 되게 맛있더라고요. 미르이도 기대한 것만큼 치즈케이크는 쿠덕하니 맛있었고요. 푸딩도 달달하면서 부드러워가지고 진짜 맛있게 먹었습니다. 이제 하루를 마무리하고 씻고 자려고 욕실도 한번 찍어봤는데요. 기본적으로 샤워타올이랑 칫솔이랑 면봉, 화장솜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욕실 문을 열고 들어가면 욕조도 귀엽게 하나 있더라고요. 세면대랑 변기랑 욕실이 분리가 되어 있는 구조였습니다. 깨끗한 수건도 넉넉하게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씻고 다시 1층에 내려와서 빨래를 찾으려고 하는데요. 로비는 이렇게 예쁘게 인테리어 되어 있고 1층에도 방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1층에 공용 화장실도 있었고요. 바로 옆에는 세탁실입니다. 2분 남아가지고 기다리고 있는데 세탁기 안에서 계속 덜그럭 거리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약간 쎄함을 감지해서 뭔가 잘못됐다라는 느낌이 팍 들었습니다. 0분이 됐는데도 계속 돌아가서 언제 끝나나 기다렸는데 세탁이 끝나고 세탁기를 열어보니까 전자기기를 같이 돌려더라고요. 근데 다행히도 건조가 제대로 됐는지 그 전자기기는 멀쩡해서 10년 감수했습니다. 다음 일정은 고쿠라성에 갔다가 다자이우에 가는 일정입니다. 다음 편도 기대해주세요. 딱 구운 모나카야.
후쿠오카 여행 3박 4일 일정 중에 세 번째 날 아침입니다. 이날은 숙소 체크아웃하기 전에 조식으로 이치란 라멘을 먹으러 갔어요. 원래는 신신 라멘을 먹고 싶었는데 오전 9시에 문 여는 데가 이치란밖에 없어서 이치란 라멘에 왔습니다. 이번 여행은 가족 여행이라 일본에 처음 방문했을 때 한국인 입맛에 잘 맞는 이치란을 먹는 것도 괜찮은 선택인 것 같아요. 이번에는 매운맛 8단계로 주문해봤습니다. 테이블에서 시원한 물 한 잔 뽑아 먹고요. 독서실 같은 책상에서 두리번 거리니까 옆에 추가로 주문할 수 있는 주문지도 있더라고요. 한국인이 많이 오다 보니까 한국어도 잘 돼 있었어요. 빠르게 주문한 음식이 나왔는데요. 저는 이치란 국물에 밥 말아 먹는 걸 좋아해서 밥도 시켰습니다. 빨간 거를 섞기 전에 국물 먼저 한 입 먹었는데 진한 육수가 진짜 끝내주더라고요. 깊은 맛. 비법 고춧가루를 다 섞어가지고 처음으로 8단계로 먹어봤는데요. 약간 얼큰 돼지국밥 같이 맛있었어요. 사이드로 주문한 고기볶음도 맛있었고요. 먹다 보니까 반죽란이 있으면 더 맛있을 것 같아서 추가로 반죽란도 주문했습니다. 이게 은근히 맵더라고요. 약간 틈새 라면보다 조금 더 매운 정도랄까요? 밥에다가 라면 국물 말아서 먹었는데 진짜 자극적이고 맛있더라고요. 역시 여러 일본 전통 라면 먹어봤지만 이치란이 제일 제 입맛에 맞는 것 같아요. 이제 주차장으로 돌아와서 하룻밤 주차한 주차 요금 정산을 했는데요. 먼저 차를 댄 번호를 입력하고 나온 요금만큼 돈을 넣으면 되는데요. 제가 ATM에서 뽑은 돈이 신콘이라 그런지 기계가 안 먹더라고요. 그래서 옆에 있는 자판기에서 음료수 하나 사고 주차 정산하고 나왔습니다. 이치란 라면 진짜 맛있네요. 맛있어. 지난번에 맛없었는데. 라면이 아니라 볶밥. 이쁘다 여기. 배도 부르겠다. 이제 고쿠라성에 왔는데요. 구마모토성이랑 고쿠라성이랑 어디 갈지 고민하다가 구마모토성은 아직 지진 때문에 복원 중이라고 해서 고쿠라성에 왔습니다. 벚꽃 사이로 보이는 고쿠라성이 되게 예쁘더라고요. 소화도 시킬 겸 한 바퀴 산책했습니다. 후쿠오카는 지난번에도 와봤지만 근교 소도시 여행은 처음인데요. 이곳저곳 렌터카로 돌아다닐 수 있으니까 구석구석 매력적인 곳을 많이 갈 수 있어서 정말 좋았습니다. 또 날씨도 매일매일 좋아가지고 파란 하늘을 볼 수 있어서 더 여행이 즐거웠던 것 같아요. 고쿠라성 근처에 오니까 큰 토리가 있었고 주변에 푸드트럭들도 많았는데요. 오니기리라든지 크레페라든지 간단하게 먹기 좋은 간식들을 팔고 있네요. 저희는 점심에 다자이오 근처에서 진짜 맛있는 회전 초밥집을 갈 거기 때문에 따로 사 먹진 않았습니다. 슬슬 걸어서 성 안쪽으로 이동을 해봤는데요. 주말이라 그런지 나들이 온 사람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더 안쪽으로 들어가니까 원숭이 쇼를 하고 있었는데 원숭이가 어찌나 훈련을 잘 받았는지 훈련사의 말에 따라 재밌는 행동을 많이 하더라고요. さあ、守君高さ見て。はい。そう。はい、立つ。 원숭이 구경 좀 하다가 고쿠라성에 들어갈까 했는데 줄이 너무 길어서 고쿠라성 안에는 들어가진 않았습니다. 계속 걸으면서 주변을 둘러보는 중 BGM을 크게 틀어놓고 멈춰있는 사람을 봤습니다. 성 안쪽 구석구석 벚꽃 구경을 하면서 힐링을 하다가 5시 20분에 문을 닫는다는 신사에 들어가서 종도 한번 쳐봤습니다. 고쿠라성을 한 바퀴 돌고 녹색물에 사는 물고기도 구경을 하고요. 스타벅스에 가서 아이스 아메리카노도 사 먹었습니다. 고쿠라성 근처에 주차해놓은 차 찾고 주차 요금 정산을 했는데 1시간 정도밖에 주차를 안 했는데 금액이 꽤나 비싸더라고요. 600엔 정도 냈던 것 같아요. 100원 모자라. 얼마 안 되는데 600원. 기타 큐슈 일정을 마치고 다자이우로 가고 있습니다. 다자이우 도착하기 전에 근처에 있는 회전초밥 맛집에서 점심을 먹고 갈 건데요. 키오스크에서 사람 인수를 고르고 지정받은 자리로 가서 키오스크로 주문을 하는 방식입니다. 어떤 메뉴가 있는지 한번 살펴봤는데요. 한국어 메뉴가 잘 돼 있어서 일본어를 모르는 사람도 걱정 없이 메뉴를 주문할 수가 있어요. 고등어 초밥도 있고 오징어 초밥도 있고 조개초밥, 직화구이, 그리고 살짝 그슬러서 만든 초밥 같은 것도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다양한 초밥들이 많았는데요. 가격이 진짜 저렴하더라고요. 배 터지게 먹어도 1인당 2만원이 나올까 말까인 가격대입니다. 저는 날 것을 안 먹기 때문에 소갈비 롤이랑 새우튀김 롤이랑 안심 돈가스 롤 주문을 했고요. 그리고 사이드 메뉴에서 고기 우동도 하나 시켰습니다. 그리고 자리에 녹차가루가 있어서
컵에 담은 다음 자리에 있는 뜨거운 물을 부으면 되는 시스템이라 되게 편하고 좋더라고요. 수압은 좀 약했지만 천천히 느긋하게 물을 받다 보면 금방 채워집니다. 이 고기 우동 면도 쫄깃하고 간도 딱 맞고 고기도 야들야들하니 진짜 맛있더라고요. 이 샐러드 연어 초밥도 되게 맛있었다고 하네요. 이건 연어 날치알인지 뭔지인 것 같은데 이것도 맛있다고 해요. 그리고 다양한 초밥들을 추가로 주문을 했는데 초밥들이 하나하나 다 싱싱하고 맛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제 새우튀김 김밥 진짜 맛있게 먹었습니다. 방금 튀긴 듯한 따끈따끈하고 바삭한 새우튀김이 되게 고소하고 맛있었어요. 이외에도 돈가스 김밥이랑 소고기 김밥도 맛있었어요. 이 장어구이 초밥도 되게 맛있더라고요. 고기가 되게 야들야들하고 부드러웠어요. 계속 이렇게 초밥을 시켜 먹고 배 든든하게 점심을 해결했습니다. 녹차만 먹기엔 너무 뜨거워서 메론소다도 시켰는데 메론소다도 되게 맛있더라고요. 튀김류도 진짜 맛있었고요. 배부르게 먹고 계산하고 나왔습니다. 밥 먹고 바로 다자이우에 왔는데요. 역시나 후쿠오카에서 가까워가지고 다자이우에는 관광객이 정말 많더라고요. 거의 유후인 정도로 사람이 많았습니다. 여기는 후쿠오카 시내에서도 한 30분이면 오기 때문에 저도 예전에 후쿠오카 여행 왔을 때 여기는 가볍게 왔던 것 같아요. 뚜벅이들도 부담 없이 올 수 있는 곳입니다. 되게 오래된 듯한 토리를 지나서 텐만궁으로 들어가고 있는데요. 들어가기 전에 황소동상에서 사람들이 사진을 찍으려고 줄을 되게 길게 서 있더라고요. 저도 황소동상 한번 사진 찍고 뿔도 한번 만져보고 싶어서 줄을 섰습니다. 이 뿔을 만지고 자기 머리를 만지면 지혜가 깃든다고 하네요. 그래서 수험생들한테 인기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저 황소를 얼마나 만졌는지 코랑 황소 뿔 부분만 금색이 되더라고요. 이제 각각의 의미가 있는 다리를 건너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보이는 다리가 과거 다리인데 이 다리에서 뒤를 돌아보면 안 된다고 하네요. 뒤를 돌아보면 뭔가 불행한 일이 생긴다고 합니다. 과거 다음은 현재이고요. 현재 다리를 지나가면 미래의 다리가 나옵니다. 계속 나아가는 동안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합니다. 물론 미신이겠지만 뒤 돌아보지 않고 쭉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정원 관리를 정말 잘했는지 깨끗하고 정말 예쁘더라고요. 후쿠오카 도심에서 빽빽한 빌딩 숲에 지쳤다면 근처에 있는 다자이오에는 꼭 와보는 거를 추천할 정도로 되게 마음이 정화되는 느낌이 들었고 평화롭더라고요. 그리고 산속에 신을 모시는 듯한 다양한 미니 신사들이 있었는데 여기도 한번 둘러봤습니다. 그리고 되게 큰 벚꽃나무가 있길래 이 앞에서 사진도 한번 찍었어요. 다자이우를 다 둘러보고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데 우리는? 우리도 딸 둘이야. 저 딸이 커서 이렇게 되는 거야. 그렇지. 여기서도 고쿠라성처럼 원숭이가 쇼를 하고 있더라고요. 얘는 아까 본 애보다 좀 더 신기한 걸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멀리서 봤을 때는 거의 공중부양하는 줄 알았어요. 커피 음료도 마시더라고요. 나가는 길에 다자이오에서 유명한 도리야끼를 먹으러 왔는데요. 이 도리야끼를 먹으면 1년간의 병마와 애군을 이겨준다고 하네요. 안에 팥이 가득 들은 풀빵 같은 느낌이에요. 쫀득쫀득하고 가격도 저렴해서 하나 먹으면 괜찮은 것 같습니다. 다자이오 일정을 끝내고 이제 완전히 후쿠오카 시내로 도착을 했는데요. 생긴 지 얼마 안 됐다는 라라포트 구경을 하러 갔습니다. 다음 편에서는 라라포트의 건담이랑 후쿠오카 성터에서 열리는 벚꽃축제랑 야시장이랑 힐튼 호텔 영상을 올릴 예정이니까 다음 편도 기대해주세요. 여기 야경도 보고 전망도 보고. 히타치. 후쿠오카에 새로 생긴 라라포트에서 건담도 보고 귀여운 스미스키 캐릭터랑 특이한 고양이 컵이랑 뽑기가 정말 많았던 뽑기숍도 갔습니다. 그리고 저녁에는 후쿠오카 성터에서 열리는 벚꽃축제에 갔습니다. 매년 봄마다 열리는 축제라고 하는데 진짜 이쁘게 꾸며놨더라고요. 그리고 야시장에서 타코야키도 먹고 야키소바도 먹고 재밌게 잘 놀고 후쿠오카에서 뷰가 제일 좋다는 힐튼 호텔에 갔어요. 호텔에 입점해 있는 패밀리마트 편의점에서 이것저것 맛있는 거 잔뜩 사가지고 야식 파티 또한 후쿠오카 3일차 여행으로 들어가 볼까요? 구마모토를 시작으로 유후인 고쿠라에 갔는데요. 쇼핑센터를 한 번도 안 들려서 후쿠오카 시내에 새로 생겼다는 라라포트에 왔습니다. 주차를 하고 들어가자마자 유니클로랑 GU가 있네요. GU는 유니클로의 자회사여서
유니클로랑 컨셉은 비슷한데 좀 더 가격이 저렴한 곳이에요. 일정 금액 이상 사면은 면세도 되기 때문에 더 저렴하게 살 수 있더라고요. 새로 생긴 쇼핑몰이라서 그런지 약간 스타필드랑 느낌이 비슷했어요. 여기저기 구경을 하다가 프랑프랑을 발견을 했는데요. 이 프랑프랑은 여전히 인기가 있는지 일본을 가면은 꼭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지난번 도쿄 여행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잡화점인 로프트에 갔는데 되게 귀염귀염한 게 많더라고요. 구석을 좋아하는 스미스키 캐릭터도 있었고 고양이 머리가 손잡이인 컵도 있었어요. 이거 되게 특이하지 않나요? 저 이거 사고 싶었는데 손잡이 부분이 살짝 불편해서 사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되게 사실적으로 잘 표현해놨죠? 선물로도 좋을 것 같은 컵이었습니다. 주방용품 쪽도 둘러봤는데 지난번에 샀던 양배추 채칼도 있네요. 그때 이거 가격 물어보신 분이 있는데 저도 가격을 모르고 사서 답변을 못했는데 1,400엔이라고 합니다. 바발이 붙지 않는 주걱도 이참에 가격을 한번 봤는데요. 이 주걱의 가격은 480엔이네요. 꼭지산 모양의 컵들도 사이즈별로 있었는데 가격은 좀 사악합니다. 근데 이쁘긴 이쁘네요. 이 젓가락 받침은 종류가 별로 없더라고요. 요거는 개당 500엔입니다. 그리고 선물하기 좋은 젓가락도 있었고요. 숟가락을 좀 사고 싶었는데 숟가락은 따로 안 팔더라고요. 부잣집에 장식품으로 있을 법한 이런 조형물들을 파는 가게도 있었는데 고릴라나 강아지나 가격이 상당히 비싸더라고요. 이 불독 강아지는 가격이 30만 원이 넘어요. 돈이 넘쳐난다면 하나 사두고 싶긴 하더라고요. 다음으로 라라포트에 있는 가차가차노 몰이라는 곳에 왔습니다. 요즘 MZ들은 일본 가면 이 뽑기를 꼭 한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나름 MZ라서 동전도 잔뜩 바꿔서 어떤 거 뽑아볼지 하나하나 구경을 했어요. 제가 귀여운 걸 좋아해서 귀여운 캐릭터 위주로 살펴봤는데요. 지난번에 도쿄 갔을 때 선샤인시티에 있었던 세대의 뽑기샵이랑 비교했을 때는 크기가 좀 작았지만 그래도 있을 건 다 있더라고요. 특히 이 캐릭터가 되게 귀여워서 치이카와라는 캐릭터 뽑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요거는 한 개에 500엔으로 조금 비싸긴 한데 그래도 식기 기능이 있어서 뽑기를 해봤어요. 그래 이거 가보자. 과연 어떤 애가 나올지 기대 되게 많이 했는데요. 제가 뽑기 운이 좀 없는 편이라 왠지 머리에 빠직 표시가 있는 화가 난 녀석이 나올 줄 알았는데 뽑고 나니까 꽤나 귀여운 애가 나왔더라고요. 메인에 걸려있는 브로콜리를 먹고 있는 귀여운 애가 나왔습니다. 브로콜리가 맛이 없는지 눈물을 글썽이고 있는 이 뽑기가 어떤 게 나올지 모르니까 더 기대가 되고 재미가 있는 것 같아요. 원하던 게 나오면 도박에 성공한 듯한 느낌이 들어서 계속 뽑게 된달까요? 귀여운 짱구 캐릭터도 뽑기에 있었고 아이돌이랑 짱구 콜라보한 캐릭터도 있더라고요. 이것저것 또 둘러보다가 아까 뽑았던 시계 옆에 있던 300엔짜리도 하나 뽑아봤습니다. 오늘 뽑기 운이 좀 좋은 건지 연달아서 귀여운 애들이 나와서 기분이 되게 좋더라고요. 이제 뽑기도 하고 라라포트 정문으로 나와서 건담 쇼를 구경을 했는데요. 이게 정각이 되면은 건담에 불이 들어오면서 조금 움직인다고 하네요. 그래서 구경을 했는데 정말 조금 움직이더라고요. 이게 5배속인데 실제로는 얼마나 느릴지 가늠이 되시나요? 쇼핑도 하고 뽑기도 하고 건담 쇼도 구경하고 이제 후쿠오카 성터에 벚꽃쇼를 보러 가려고 라라포트를 나가고 있는데요. 출구가 여러 군데 있어서 처음 곳은 동측 주차장인데 북쪽으로 잘못 나와서 다시 라라포트 안에 들어왔습니다. 안에 들어오니까 칼디가 있더라고요. 여기 스프레드가 그렇게 맛있다고 하는데 하나 사 먹어볼까 해서 구경하러 왔습니다. 여기서 제일 유명한 스프레드가 우유 맛이라고 하는데 기본적으로 다 맛있다고 하네요. 다시 처음에 들어왔던 GU랑 유니클로에 있었던 출입구로 다시 나가고 있습니다. 후쿠오카 성터에서 열리는 라이트업 벚꽃축제에 왔는데요. 여기는 무료 구간이 있고 유료 구간이 있는데 유료 구간은 천수각이랑 오타카 야시키랑 다몬 야구라가 있는데요. 한 군데에 600엔이고 세 군데 다 들어가면 1,500엔에 구입할 수가 있어요. 저는 세 개를 다 구매해서 들어가 볼 생각입니다. 입장권은 각각의 위치에서 살 수가 있는데요. 현금도 되고 QR 결제도 되고 카드도 되더라고요. 이 라이트업 행사가 4월뿐만 아니라 겨울에도 열린다고 하네요. 암튼 표를 끊고 이제 야시장에 왔는데요. 제가 지난번에 먹고 맛있었던 야끼소바를 하나 사러 왔습니다. 근데 이게 하나에 1,000엔이더라고요. 가격은 조금 사악했습니다. 가게에서 물도 파는데 비싸가지고 전 자판기에서 샀어요. 그리고 이 삼겹살 꼬치가 한 800엔 정도 했던 것 같아요. 닭꼬치도 한 800엔 정도 했던 것 같고 그래도 맛은 있더라고요. 그 중에서 가장 가격대가 높았던 게 이 와규 꼬치인데 1,300엔 정도 했어요. 1,000엔짜리 야키소바 먹어봤는데 면발이 되게 두껍더라고요. 짬뽕면 정도의 굵기였습니다. 맛은 그냥 그랬어요. 그 다음에 크레이프 사 먹었는데요. 생크림에다가 딸기 감싸서 얇은 반죽에 싸서 먹는 건데 요거는 한 800엔 정도인데 맛은 괜찮았어요. 그리고 파가 잔뜩 뿌려진 타코야키도 먹었고 약간 매콤한 타코야키도 하나 먹었습니다.
야시장에서 이것저것 사 먹었는데 5명이서 한 7만 원 정도 쓴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가격이 조금 비싸서 분위기 느낄 겸 조금만 사 먹는 걸 추천드립니다. 세 군데 중에 첫 번째로 간 곳은 오타카 야시키라는 곳인데요. 여기는 가는 길을 프로젝트로 이렇게 꾸며놨더라고요. 파란색 벚꽃길인데 상당히 예뻤습니다. 디스코볼도 갖다 놔가지고 이렇게 회전하면서 반짝반짝하게 불빛을 쏴주더라고요. 색깔도 계속 바뀌어서 사진 찍기에 상당히 좋았습니다. 이걸로 600엔 썼고요. 이제 다음 장소인 다몬야구라에 갔습니다. 다몬야구라 가는 길에 천수각도 보이는데 이거는 이따가 자세히 영상에 다룰 예정이에요. 안에가 붐비면은 인원 조절을 하고 있는지 줄도 있었습니다. 다몬야구라는 딱 들어갔을 때 불빛이 나오는 막대 세워놓고 대충 테이블이랑 벚꽃에 불 쏴준 게 전부더라고요. 생각보다 별로였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천수각에 갔는데요. 천수각은 입구부터 엄청 화려하더라고요. 아주 새빨간 불빛을 쏘고 있었고요. 시간이 지나니까 파란 불빛으로 바뀌었고 그 사이에 보이는 천수각이 진짜 예쁘더라고요. 다음에는 보라색이 되고 분홍색이 됐는데 여기만 입장권 구매해도 될 정도로 정말 예뻤어요. 시간이 별로 없고 다리가 아프다 싶으면 천수각만 결제해도 될 것 같습니다. 6시부터 10시까지 열렸던 후쿠오카 성터 라이트업을 뒤로 하고 이제 차를 타고 이동을 해서 힐튼 호텔에 갈 건데요. 3일 동안 11시간 56분을 운전했네요. 구마모토에서 시작을 해서 유후인, 기타큐슈 지나서 다자이오 갔다가 다시 후쿠오카 온 건데 이 정도면 렌트카 여행 할만하죠? 축제를 늦게까지 보고 호텔에 늦게 오니까 문 연 상점들이 없더라고요. 여기는 아침에 조식을 먹는 곳인 것 같은데 상당히 층고가 높고 넓었습니다. 이제 체크인을 하고 방에 올라갔는데요. 힐튼은 방 2개 예약하는데 80만원 정도 썼어요. 후쿠오카 시내가 공항이 근처에 있어서 고도 제한에 걸려서 호텔을 높게 지을 수가 없는데 관광객은 많아서 호텔비가 원래 좀 비싸다고 하더라고요. 트윈룸은 16층 배정받았고 트리플룸은 23층 배정받았습니다. 카드 찍고 들어가는 구조이고 들어가자마자 카드 꽂고 화장실을 살펴봤는데요. 화장실은 다른 비즈니스 호텔이랑 마찬가지로 상당히 협소했습니다. 바디워시랑 샴푸는 이렇게 매달려 있고요. 기본적으로 칫솔이랑 빗은 제공을 해주네요. 트윈룸 침대는 싱글 침대 2개 있었고요. 각종 커피랑 차랑 물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밖에 풍경은 바다가 보이진 않더라고요. 이제 23층에 올라가 봤는데요. 엘베가 답답하지 않고 상당히 빠르더라고요. 트리플룸이라 그런지 조금 넓었고 그리고 창밖으로 뷰를 봤는데 후쿠오카 타워가 정면으로 되게 잘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후쿠오카 타워 앞에는 모모치 해변이 있었고 바다도 꽤나 잘 보였습니다. 23층 뷰가 정말 좋은데요. 이제 짐 정리를 하고 힐튼 호텔 4층 로비 옆에 있는 패밀리마트에 갔습니다. 원래 로손에 가려고 그랬는데 로스는 너무 늦게 도착해서 문을 닫았는지 영업이 끝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패밀리마트에 왔습니다. 패밀리마트 편의점에 오니까 시간이 늦어서 그런지 할인하고 있는 것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맛있는 디저트들도 한가득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 롤케이크가 되게 맛있어 보였는데요. 유후인에서 엄청 맛있게 먹었던 롤케이크가 생각나서 요거 하나 샀습니다. 그리고 맛있어 보이는 크레이프 롤도 하나 샀고요. 이게 가격이 세금 포함 230엔밖에 안 하더라고요. 진짜 저렴하죠? 그리고 이 부타키무라고 제가 옛날에 처음 일본 왔을 때 엄청 맛있게 먹었던 컵라면도 하나 샀습니다. 그리고 콜라도 사가지고 실 옆에 얼음 기계가 있어서 얼음 받고 방에 들어와서 먹을 거를 정리를 했는데요. 마파두부랑 오이소바기 같은 거랑 나또김밥이랑 치킨이랑 호빵이랑 빵이랑 라면이랑 이것저것 잔뜩 샀습니다. 참치마요 삼각김밥이랑 계란 샌드위치도 샀어요. 오하요 푸딩도 샀고 하나하나 먹어봤는데 이 치킨도 되게 맛있었고 규동덮밥도 되게 훌륭하더라고요. 그리고 이 부타키무는 면발이 얼마나 쫄깃한지 진짜 맛있었고 국물도 완전 한국인이 좋아할 듯한 자극적인 맛입니다. 더블크림 샌드라는 요거 빵도 빵 껍질이 엄청 부드러워서 크림인지 빵인지 분간이 안 될 정도로 진짜 맛있었어요. 이제 양치를 하고 이대로 밤을 보내고 여행을 끝내기가 조금 아쉬워서 밤 산책에 나갔습니다. 힐튼 호텔이 걸어서 모모치 해변까지 20분밖에 걸리지 않아서 11시가 넘은 시간이었지만 모모치 해변에 걸어가 봤는데요. 시간이 늦어서 그런지 후쿠오카 타워도 빛을 잃었더라고요. 모모치 해변에 도착을 했는데 여기도 암흑 그 자체였습니다. 그래서 후쿠오카 타워 한번 살펴보고 아까 못 갔던 로손 편의점에 왔어요. 진짜 먹고 싶었던 게 한가득이었는데 배가 너무 불러서 못 먹었고요. 아쉬운 마음을 뒤로 하고 다시 호텔에 돌아갔습니다. 내일은 4일차 날인데요. 이날은 아침에 모모치 해변 들렀다가 돈키호테에서 면세 쇼핑하고 공항에 도착해서 밥 먹고 한국으로 가는 영상을 업로드할 예정입니다.
오늘은 후쿠오카 여행 4일차 아침인데요. 아침에 조식을 먹으러 4층 로비로 내려왔습니다. 후쿠오카 시오쿠 힐튼 호텔 조식이 어떨지 되게 기대를 많이 했는데요. 아침 7시에 일찍 왔는데도 사람이 이렇게 많더라고요. 자리를 배정받고 바로 음식 뜨러 갔습니다. 자리가 바로 앞에 음료 코너가 있어서 목마르면 바로 음료 뜨러 갈 수 있어서 되게 좋았어요. 아침에 정말 먹기 좋은 스크럼블 에그도 있었고요. 그리고 소세지랑 베이컨이랑 브로콜리, 카레, 그리고 생선구이도 있었고요. 간단하게 먹기 좋은 볶음밥도 있었습니다. 어떤 야채 조림 같은 것도 있었고요. 아메리칸 와플이라는 것도 있었고 케이크랑 비빔밥 코너도 있었어요. 여기가 한국인이 많이 오다 보니까 이런 비빔밥 코너도 잘 돼 있는 것 같더라고요. 다진 육에 고추장에 비빔밥 구색을 잘 갖추고 있었고 장국도 있었습니다. 그 외에 여러 가지 간단하게 아침으로 먹기 좋은 것들이 많았고 저는 특히 이 만두가 되게 맛있었어요. 피가 얇고 안에 재료가 되게 조화롭게 맛있더라고요. 그리고 빵 코너는 그냥 평범했고 제가 아침에 빵 먹는 걸 좋아하는 편이 아니어서 소금빵에다가 버터 발라서 먹고 말았습니다. 여기 잼들도 있더라고요. 따뜻하게 구워서 먹을 수 있는 이 미니 오븐도 있었고요. 빵 종류도 2가지가 있네요. 그리고 아침에 인기 많은 뮤즈리 메뉴도 있었어요. 과일 종류는 이렇게 있었고요. 과일은 따로 챙겨 먹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요거트랑 샐러드랑 여기서 먹고 싶은 재료를 그릇에 담아가지고 오믈렛 만들어주는 분한테 전달하면 그 재료들로 맛있게 오믈렛을 만들어주더라고요. 즉석으로 만들어주니까 되게 따끈따끈하고 맛있어 보이는 오믈렛이 완성됐습니다. 명란이랑 모짜렐라 치즈도 넣어줘서 좀 더 짭짤하고 고소한 게 맛있어요. 음료는 우유랑 토마토 주스랑 사과 주스, 오렌지 주스 다양하게 있었는데요. 저는 오렌지 주스를 아침에 마시는 걸 좋아해서 오렌지 주스 한 잔 떴습니다. 이제 자리로 돌아와서 제가 떠온 조식을 먹을 건데요. 일단 이 소시지는 되게 그냥 평범하게 맛있었어요. 뽀독뽀독하고 안에 육즙이 적당히 터지는 괜찮은 맛이었고요. 카레도 딱 일본식의 험한 카레였습니다. 구워온 빵들도 버터 발라서 먹었는데 그냥 적당히 먹을만 했던 것 같아요. 조식 식사를 끝내고 통에다가 카드키 넣고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제 짐 정리하고 체크아웃을 한 다음에 모모치 해변에 갈 예정입니다. 오후 4시 비행기여서 9시 정도에 체크아웃을 하고 모모치 해변에서 1시간 정도 산책을 한 다음에 돈키호테에 가서 면세 쇼핑하고 렌트카 주유하고 그리고 렌트카 반납한 다음에 공항으로 1시까지 도착해야 되는 일정이라서 오늘도 아침부터 부지런히 움직였어요. 모모치 해변은 석양이 예쁜 곳인데 아침에도 날씨가 좋으면은 햇빛을 받은 바다가 반짝반짝해서 되게 예쁘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갔을 때는 햇빛이 휴가를 갔네요. 흐림도 예술이다 라고 우겨봅니다. 파란 하늘의 모모치 해변은 다른 분이 올린 이미지로 만족해 볼게요. 한 10시 정도에 도착을 했는데 문 연 가게들이 없더라고요. 블루실 아이스크림 사 먹으려고 계획 넣어놨었는데 블루실 아이스크림도 문을 닫아서 사람 없는 모모치 해변에서 사진만 열심히 찍었던 것 같아요. 하늘에 구름이 다 덮여 있어서 살짝 예쁨은 부족한데 그래도 모모치는 모모치 해변이네요. 여기 피라미드 같은 분수 조형물이 있었는데 피라미드 한 번도 안 가봤는데 이거 보니까 이집트에 이미 갔다 온 느낌인데요. 이제 모모치 해변을 뒤로 하고 돈키호테 면세 쇼핑을 하러 갔습니다. 여기 돈키호테가 후쿠오카 시내에서 가장 큰 돈키호테인 것 같더라고요. 규모가 상당했습니다. 들어가기 전에 카트를 먼저 챙겼는데요. 카트가 너무 작아가지고 이거 하나로 다 될지 모르겠네요. 제가 돈키호테에서 쇼핑하려고 캐리어 2개 중에 하나를 비워서 왔는데 최저가 위주로 야무지게 사갈 생각입니다. 돈키호테는 일본의 블랙홀인 것 같아요. 여기 한번 들어오면 빠져나갈 수가 없을 정도로 되게 눈길을 사로잡는 다양한 제품들이 있더라고요. 저는 마지막 날 저녁에 야식으로 먹은 이 부타키무 2개 샀습니다. 그리고 돈키 PB들도 한번 살펴봤고 스타벅스 말차 라떼가 맛있다고 해서 이것도 하나 샀어요. 다른 것도 살까 찾아봤는데 녹차 라떼가 아니고 그냥 녹차더라고요. 니신 컵라면은 저번에 먹어봤는데 또 안 먹어도 될 것 같아서 패스했고 선물하기 좋아 보이는 소포장된 자가리코 하나 샀어요.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알포트 초콜릿 샀고요. 이거는 오자마자 다 먹어가지고 3,000불에서 개당 1,500원 정도 주고 해외 배송으로 또 주문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마파두부도 샀는데 엄청 매운맛이 또 추가로 있더라고요. 엄청 맵다는 요거는 안 먹어봐서 요거 하나 챙겼습니다. 그리고 맛있는 초콜릿, 파란 초콜릿이 맛있어서 파란색을 찾아봤는데 없어서 화이트 초콜릿을 샀는데 이건 파란색보다 좀 더 달다고 하네요.
볼로네제 스파게티 소스도 하나 샀고,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샤샤 초콜릿도 사고, 맛있어 보이는 빵에 발라먹는 우유 스프레드도 하나 샀습니다. 그리고 곤약 젤리랑 프리카케랑 이것저것 담다 보니까 금방 카트가 가득 찼더라고요. 돈키호테는 정신 차리면 이렇게 바구니가 가득 차 있더라고요. 어쨌든 이걸 가지고 면세 쇼핑했는데 보통은 10만원 이상 해서 15% 할인받는데 바구니가 작아서 조금 자제해가지고 5만원 정도로 10% 할인받고 말았습니다. 이제 렌트카 반납하기 전에 렌트카에 휘발유를 가득 채우러 주유소에 가는 길인데요. 가는 길에 되게 예쁘게 생긴 절 같은 게 있더라고요. 여기는 찾아보니까 동장사라는 곳이고 당나라에서 귀국한 사람이 지은 사원이라고 하네요. 주유소 가는 길에 번호판이 신기한 BMW를 봤어요. 4라고밖에 안 써있더라고요. 완전 신기했습니다. 주유소에 갔는데 되게 친절하게 바가지도 없다고 유명한 아이덱스라는 주유소에서 5,983엔어치 주유했습니다. 그리고 렌트카 업체에 도착을 해서 ETC 카드로 긁은 고속도로 톨비 결제하고 톨비는 6,920엔 나왔어요. 이제 렌트카 반납도 무사히 마쳤고 공항에 셔틀 타고 갈 생각입니다. 이번에 후쿠오카 공항에 리뉴얼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푸드코트가 완전히 새 단장을 했다고 하네요. 맛있는 맛집들을 잔뜩 모아놔서 여기가 후쿠오카의 출국 맛집이 됐습니다. 들어가자마자 로손 편의점이 있길래 과자 하나 부셔주고요. 바로 출국했습니다. 출국하는데 5분도 안 걸릴 정도로 되게 시스템이 간편하더라고요. 리뉴얼된 후쿠오카 공항도 되게 세련되고 예뻤습니다. 그리고 점심을 먹으러 푸드홀에 왔는데요. 먼저 우동집에서 우동 하나 주문을 하고 라멘집에서는 매운 돈코츠 스페셜 라멘을 하나 주문을 했어요. 여기가 이치란보다 맛있다고 현지인한테 맛집으로 알려진 라멘집이라고 하네요. 바지락 우동도 되게 시원하고 갓소부시 베이스의 맛있는 우동이었습니다. 면도 되게 쫄깃쫄깃하고 맛있었어요. 그리고 나온 호우짱 라멘은 밥이랑 같이 나오는데 되게 얇고 큰 차슈가 위에 올라가 있어요. 국물도 엄청 진했습니다. 근데 한국인이 먹기에 딱 적당한 짠맛이어서 저는 딱 좋았던 것 같아요. 특히 얼큰한 맛은 조금 매울 수 있는데 완전 육개장 갈 때까요. 후쿠오카는 정말 끝까지 맛으로 붙잡는 것 같아요. 이 탄탄면도 진짜 맛있었고요. 후쿠오카 피날레로 아주 좋은 마지막 일정이었습니다. 밥 다 먹고 출국장 근처로 오니까 사람들이 많이 사가는 면세품들이 있었는데요. 이 피스타 토쿄라는 초콜릿이 맛있더라고요. 이 면세품 사는 줄은 한 30분 정도 기다렸던 것 같아요. 도쿄 바나나랑 시로이 코이비토랑 있을 건 다 있었습니다. 이제 대한항공 타고 한국으로 다시 돌아갈 건데요. 항공기가 커서 그런지 이렇게 존이 나눠져 있더라고요. 입구에서는 이어폰을 선물로 나눠주고 있었습니다. 새 비행기인지 자리가 되게 깔끔하고 좋더라고요. 볼거리도 정말 많았고 맛있었던 후쿠오카 여행을 마치고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는데 몸무게 재보니까 4kg가 쪘더라고요. 캐리어보다 살이 더 찼습니다.